예, 엔터사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최근 높아집니다. 예전처럼 뭐 음반사고 공연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훨씬 더 다양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게 부각되면서 대표적으로 뭐 하이브 이런 기업이고요. 제 가장 핫한 기업은 SM인데요.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관심사입니다. 관련해서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쩌면 시장에서 이렇게 꼭 궁금한 얘기들을 콕콕 집어서 얘기를 잘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SM은 지금은 사실은 뭐 시총으로 보면 하이브가 제일 많고 그렇지만 네. 사실은 엔터주의 과거의 그 대장주는 당연히 SM이었죠. 네. 네. SM의 회사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워낙 뭐 일반인들의 관심도 많고 유명한 회사라서 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95년에 설립됐죠. 뭐 시작은 국내 아이돌 산업을 열었다고 이제 평가받는 H.O.T를 시작으로 시작했고 네. 그 뒤에 뭐 우리 잘 아는 S.E.S, 뭐 신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뭐 제가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네. 엑소까지는 알겠는데 뭐 에스파까지는 아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3년 전쯤이었나요? 네. 그 외신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의 엔터 산업이 한국 산업의 주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때만 해도 BTS가 사실은 초기였고 SM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JYP, 뭐 YG 이 정도였는데 그때는 유명은 했지만 사실 산업으로 군으로서의 섹터까지는 성장을 하지 못했던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그냥 한류 정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유명 스타, 한류 산업, 네. 매출도 사실은 뭐 규모의 면에서 어떤 산업의 섹터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BTS 영향도 있지만 이것이 아까 총기 이야기했듯이 문화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을 한 게 사실은 사실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SM도 그런 성장의 과도기에서 이수만 회장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위해서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했던 것 같고 현재 SM그룹은 이수만 회장이 그 18.73%의 지분을 가지고 19%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5% 이상 지분을 매입한 곳이 바로 모건 스탠리 앤 CO 인터내셔널 PLC입니다. 7월 30일 날 5%의 지분을 매입했어요. 네. 예, 그래서 원래 한 투어 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었는데 기관 추천 다 빠졌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수만 회장이 이 SM에 대한 지분 매각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 시점으로 SM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좀 봐야 이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산업 전반에 대한 그 성장성 이런 걸 얘기해 주셨고요. 네.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엔터 업체 가운데 그런 성장성 물론 한류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네. 이슈가 됐는데. 네. 아니 학업에 뜻이 없나? 왜 지분을 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이유가 있죠.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처음에 설로 나오다가 뭐 사실은 지금 이제 누가 사느냐지 거의 기정사실화 네, 쭉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26년 정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설은 사실 그 이전도 있었고 예.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실로 아까 말씀하신 사실로 됐고 누가 매입하는가에 대한 매각하는가에 대한 그걸 가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지난 10월달에 과세당국에서 SM엔터와 그 이 총괄 프로듀스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했던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탄류미 포착 때문에 뭐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사업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수만 회장이 자녀가 두 분이 계시는데 예. 경영권 승계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중요한 이유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피로감에 대한 관측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SM을 이끌었던 이수만 회장의 역할은 사실은 지금도 총괄 프로듀스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그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그냥 갈구가 없으면 이걸 내놔야 된다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요. 네. 뭐 사업의 필요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아까 초기에 이야기했지만
엔터 산업이 아이돌을 시작으로 한 20여 년간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플랫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있을 때 자기는 거기보다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것이 훨씬 더 이런 판단에 더 우선시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도 되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하기 피곤해하고 내부 이렇게 다시 한다면 조금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는 아닌 거야. 그러면 그렇죠. 또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네. 누가 이 바통을 잘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기도 뒤에서 거기를 프로듀싱 참여해주고죠.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SM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시장에서는 관심사인데 뭐 네이버, 카카오, CJ, 뭐 하이브 얘기도 됐다가 좀 밀려났고 카카오와 CJ 쪽으로 조금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방시혁 회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이브의 경쟁사가 SM이나 JYP 같은 것이냐?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이브의 경쟁사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다라고 했고 실제 하이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네이버가 우선 물망에 올랐다가 연초에 올랐다가 사라졌죠. 그 이유는 네이버는 SM엔터와 이제 전략적 MOU를 맺고 SM엔터 계열사에 1,000억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SM엔터 자체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리슨이라고 잘 알지 않은데 이 팬클럽 커뮤니티 서비스를 네이버에 V라이브 팬십으로 옮겨놨는데 이것이 잘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최근에는 하이브의 팬클럽인 위버스로 이미 올라타고 네이버 위버스가 현재 V라이브 통합을 발표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경우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SM이 네이버와는 완전 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플랫폼을 가진 곳이 어디냐? 바로 카카오죠. 그렇죠. 예,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인행 매니지먼트사가 7개사가 이미 제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악 레이블도 4개사가 이미 제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 엔터의 가장 약점은 정말 강력한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M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는 하이브와 비슷하지 않을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카카오가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J인데요. CJ ENM의 임기경 회장이 아마 이수만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극구 귀국했다는 설까지 지금 있습니다. 이 지금 매각설 때문에. 그래서 CJ도 지금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CJ의 플랫폼이 강할 거냐, 카카오의 플랫폼이 강할 거냐를 가지고 아마 지금 이수만 회장이 아마 어디로 매각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카카오로 가느냐, CJ로 가느냐, 혹은 제3자로 가느냐, 네. 뭐 가능성은 어디라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엔터업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판도 변화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업계가 기존에는 어떤 특정 스타를 중심으로 네. 아이돌이 성장을 시키면 음반 팔고 공연 팔고 그리고 또 분리시켜서 연예 기획 산업 하고 이런 식의 매출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어떤 팬클럽의 플랫폼화 시키면서 기존 유통시장이나 플랫폼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같이 만약에 CJ로 간다면 저는 SM이 조연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연급으로. 조연급으로. 예, 왜냐하면 CJ는 이미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 플랫폼을 얹힌다면 좀 주연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킬러 컨텐츠가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CJ보다는 카카오가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SM 쪽이 어디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디가 어떤 가격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플랫폼 경쟁 면에서는 카카오가 어떤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어려워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그래 매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일 비싸게 써내는 데가 우선적으로 가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것보다도 이수만 회장이 저울질을 많이 하면서 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SM은 SM 말고도요 계열사들이 좀 있습니다. SM, 네. CNC나 뭐 라이프 디자인 이런 쪽에서 이런 종목이 좀 더 가볍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변동성도 큰데요. SM 그룹의 관계사들은 어떻게 좀 같이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가장 요즘에 매각설이 나오면서 뜬 기업이 SM CNC하고 네. 라이프 디자인이거든요. 네. SM CNC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나 TV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해서 총괄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이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앨범이나 상품을 인쇄 작업을 하는 건데 이 두 기업이 뜬 이유도 보면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에 실렸을 때, 플랫폼에 탑재됐을 때 어디가 뜰 것이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SMCNC 같은 경우는 지금 CJ ENM의 그 드래곤하고 같은 하고 있는 거죠. 그 드라마를 제작하고 하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SM 라이프 스튜디오 드래곤, 드론 스튜디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앨범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브스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도 아마 SM이 어떤 플랫폼에 장착됐을 때 어디가 더 뜰 것이냐에 대한 염려를 두고 지금 주가 오른 거 봐서 플랫폼과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자사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M&A라고 하는 건 정말 마지막까지 도장 찍기까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계열사들을 분리매각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SM을 가져가게 되면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이고요. SM 자체의 그 매출 단위나 매출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에는 SM이 엔터업계 왕자였지만 지금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면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앨범 판매량은 여전히 뭐 가장 많고요. 현재 그 앨범 판매량의 그 전체적인 그 시장 점유율도 SM 현재 1위입니다. SM이 작년 기준으로 23% 정도 되고요. 빅히트가 22%고 JYP가 8.37%니까 SM 판매량으로 봤을 때도 현재 뭐 그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매출로 보면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SM 매출이 5,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이브보다는 매출이 낮습니다. 한 70% 되지만 근데 주가로 보면 전혀 이제 이거는 매출로 봤을 땐 주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이브가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매출을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아마 유버스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봤을 거고, 이수만 회장이 매각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 저는 그것 때문에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매출이라는 게 엔터와 광고와 기타 이 세 가지 섹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세 가지의 매출의 구조는 향후 이 변하는 패러다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엔터도 어떤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더 강력해질 것이고, 광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러한 어떤 판단의 부분을 주의했을 것이고, 매출의 정체성, 매출도 또 정체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체를 하고 있는 부분도 플랫폼의 필요성을 이수만 회장이 그런 그러니까 내각을 또 결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그 제조업도 사실 히트 상품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엔터사는 뭐 직결이죠. 좋은 그 아티스트가 있느냐가 그렇죠. 직결되는 거라.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가 있으니까 하이브가 이렇게 만큼 가는 건데, SM은 최근에 NCT라는 기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SM 쪽에 구체적인 좀 실적 전망이나 실적 체크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그 뭐 가장 최근 실적인 2분기 매출액을 보면 1,875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올랐어요. 38%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206억으로 56.7%나 상승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NCT와 NC 드림이 이제 상반기에만 45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해서 거의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이미 뭐 BTS만큼 아니겠지만 자리매김을 하면서 라인업이 굉장히 강점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주요했고요. 이런저런 그 이슈로 주가 영향을 받았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강력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수익성을 중심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SM이 어떻게 이제 체질 개선을 할지가 향후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뭐 이수만 회장이 매각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향후에는 더 나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SM 이수만 회장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그 배경, 그 다음에 진행 상황, SM의 실적 체크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박주근 대표님은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오셔서 뭐 주가 측면에서도 증시 전문가 못지않게 그 가이드를 잘 주셔서 SM도 그렇고 내가 SM 그다음에 또 인수하는 기업 엔터주 전체로서의 어떤 아까 플랫폼의 주모 뭐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우선 제가 보는 그 포인트는 CJ가 사실은 미디어 패권을 한 10년간 유지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전체 미디어 산업에서. 근데 2020년에 새로운 경쟁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죠. 가상 공간,
기술 문화가 융합되는 영역이 여기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유니버스 같은 메타버스 같은 뭐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죠.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기술에서 이 기술과 플랫폼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장착하는 기업들이 선두에 설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과 컨텐츠 기업이 합종 연행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OTT가. 그래서 이 미디어, 그다음에 플랫폼, 컨텐츠 세 가지의 융합과 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보는 게 이쪽 섹터에서의 향후의 그 가치 평가 그리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SM의 이수원 회장의 지분 매각은 이런 결로 봐야 되는 거죠. 과연 SM이 아이돌 중심의 강력한 컨텐츠에서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로 보는 것이 향후 투자의 가장 큰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그 파트너 내게 이제 만나면 SM도 사실은 또 한 단계 날개를 달고 도약할 가능성도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거죠.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 마켓 주민 SM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엔터업계 움직임들 주목할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